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이제 타너 스님의 미래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의 사교 회통 사상, 모든 그 내용의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타너 스님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 지구의 미래,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타너 스님이 정역 8개를 통해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지구는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이 말법 시대를, 이 변화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역 8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정역 8개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 타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스님이 책에 마지막으로 써주셨습니다. 간방인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왕 8개의 동과 서에는 진과 태가 서로 짝이 되어서 동서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나 정역 8개에 보면 간과 태가 서로 짝이 되어서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간방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의 동방의 정신 문명을 대표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근거가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성숙됨에 따라 후천 시대는 결실 시대로 변하는데 이 결실을 맡은 방위가 간방이며 간방은 지리적인 8개 분야로 보면 바로 우리 한국이다. 지는 중국이고요. 소는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태는 미국과 유럽이고요. 리라고 하면 불은 베트남 같은 남방입니다. 이 간은 방위로는 동북간이며 수목, 나무로 보면 결실이며 인류로는 소남이며 막내 아들이며 성질로는 도덕, 즉 그치는 것이다. 그칠 지자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은 주역 설괴전의 상징으로서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동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야의 교차 또는 동춘, 겨울과 봄의 교차도 된다. 여러분 이제 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맨 마지막 끝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을 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밤이 다하고 낮이 오는 중간이며 우리 땅은 뭐겠습니까? 어두운 밤에서 밝은 새벽으로 넘어오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이란 뜻을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겨울이 다가고 봄이 오는 중간이다. 온 세계가 껑껑 얼어서 동토가 됐다가 다시 밝은 따뜻한 기운이 오는 봄이 오는 시절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일 거다. 그러므로 간은 방위로는 시종,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실은 뿌리의 결과니 뿌리가 시작이라면 열매는 종이다, 마무리다. 일단 결실이 되고 나면 뿌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결실이다. 부모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것은 결실이 다시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아도 결실은 시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을 주역에서는 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남은 무엇을 말하느냐? 20대 청년을 말함이니 즉 부모의 여분인 결실인종이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제 다시 자기도 결실을 맺으러 이제 가고 있는 젊은 청춘을 뜻한다. 방위와 수목이 간의 시종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고등동물인 20대 청년이 간의 시종을 가지고 있지 않으랴. 20대 청년들이 부모의 말도 선생의 말도 다 듣지 않고 오직 내 말만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결실인종이므로 부모나 선생의 뿌리 말은 듣지 않고 스스로 뿌리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주 법칙의 변화가 120여 년 전부터 오는 진림을 모르고 타너 스님 당시에 120여 년입니다.
억지로 묵은 뿌리말을 들으라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1970년대에 이미 그때 당시의 어른에게 벌써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의 나라다. 내 말 들으라 하지 마라. 청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라. 청년이 우리 나이 든 사람보다 낫다. 이걸 40, 50년 전부터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4.19 혁명이 100만 학도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 결실 시대가 옴으로 인하여 결실의 방해에서 결실인종이 일어난 것이다. 4.19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정의로운 의거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포스트 문항 8개 시대에는 젊은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빨리 물러나줘라. 이것이 타너 스님의 아주 고구정령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간의 성질이 도덕이란 말은 그치는 것, 즉 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참선하는 나라라는 거죠. 공부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승단자형이다. 한국 땅이 스님이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는 형국이고 백두대간이 전부 척추가 앉아있는 형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부동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 간방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간은 지하다, 그쳤다. 만물이 이게 이제 그 설계전에 나오는 얘기죠. 만물지 소위 성시성종자야라 그랬거든요. 성시성종, 시작을 이루고 마무리를 이룬다. 이게 바로 간방의 주역의 해석입니다. 시작과 끝을 이루어주는 나라가 바로 간방이다. 간은 그치는 것이니 만물이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종결하는 바라 하며 또 말씀하되 시만물 종만물자가 막성호간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시작하고 만물을 종결짓는 것이 간보다 성한 것이 없다. 가장 시작과 끝을 잘 하는 것이 우리나라다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얘기했듯이 인도 불교가 서론적 불교고 중국 불교가 이 본론적 강론적 불교면 한국 불교가 결론적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말이죠. 결론을 맺는 나라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후천의 개벽을 시작하는 나라다. 이렇게 타너 스님은 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도덕 분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남을 침해해 본 적이 없고 오직 압박을 인내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적선지가가 필요 여경하고 적악지가의 필요 여왕이란 말과 같이 선을 쌓은 집에서는 반드시 남아 돌아가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린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선조가 선을 쌓아온 그 여음으로, 음덕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으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이 정역팔계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계의 멸망이니 심판이니 하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또다시 없는 것이다. 정역팔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신도, 정신의 도읍이라는 거죠. 정신의 수도. 다시 말하면 정신 수도의 근거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만물, 종만물이 간에서 일어난다면 인류를 구할 세계적인 정신 문화가 어찌 한국에서 시하고 종하지 않겠느냐. 타너 스님의 정역 8개 해설. 타너 스님이 마지막으로 생시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책이 노자도덕경이지만 노자도덕경은 번역까지 하시고 교정까지 보시고 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출간한 책이 이 주역선해입니다. 마지막에 이 주역선해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출간하셨는데 이 책 3권의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정역 8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스님께서 직접 출간을 해서 세상에 낸 마지막 책의 마지막 구절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항상
월정사에서 2달간 동양의 유불선 3교 화엄을 강의하시고 그런 강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도 맨 마지막에 반드시 정역 8개를 해설하셨고 우리의 감방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미래학을 펼쳐주셨다는 것이죠. 자, 진이 변하여 간이 된 원리는 진이 변하여 간이 된다. 문왕 8개의 동방에는 진방이 있다가 정역 8개의 동방에는 간방이 생겼죠. 그걸 바로 진이 변하여 간이 된 원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원리는 선우천괴의 수미가 도취되어 그럴 뿐 아니라 앞뒤가 안팎이 바뀌어 있었죠. 문왕 8개에서 정역 8개로 올 때 진의 종자를 장남의 종자를 지중해 땅 속에 심으면 자연 발아 성장하여 시절 이련이 도래함에 따라 결실케 되나니 땅 속에 지중의 종자가 곧 과상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문명이 한국 문명이 마치 중국을 근본으로 한 것 같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동양 문명의 결실은 한국이 맺는다는 것이죠. 예. 진의 종자가 그 순을 따를 순을 따르는 것이라면 간의 결실은 그 역을 따르는 것이다. 거꾸로 가는 19876으로 거꾸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궤두가 안으로 향한 것이 그 순을 따른 것이라면 외로 향한 것은 그 역을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말이죠. 어른이나 나이 먹은 사람부터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방에서 오는 세계를 바꾸는 변화는 반드시 젊은 청년 문화, 청년 정신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반드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진이라고 하는 어른이 심어놓은 씨앗을 머금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동양의 정신 문명, 서양의 물질 문명을 다 포괄해서 회통해서 융합회통해서 융복합적으로 일궈내지만 일궈내서 결론을 맺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있어 보지 않은 것을 창조하는 그런 문화로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리해보면 진방, 중국이 변하여 감방, 한국이 된다는 이유는 종고 지금에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득불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원리인 것이라고 본다. 이상 서술한 정역 중 1단 문장은 거해의 일적과 큰 바다의 한 물방울에 불과하다. 태허의 일모에 불과한 것이다. 거대한 하늘, 이 텅 빈 하늘에 터럭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정역 8개에서 설명하는 이 많은 내용들의 상징은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궤도의 미래상을 암시한 내용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스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봉황의 이루만 보아도 오체의 찬란함을 엿볼 수 있고 어육의 1년만 맛보아도 전정의 진미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오체의 문과 전정의 미를 굳이 다 알고자 한다면 독자의 일생을 통하여 영리를 연구함에 있는 것이다. 또는 문자로서 말을 다할 수 없고 언어로서 의사를 다할 수 없는 것이니 문자의 오의와 아주 깊은 뜻과 언어의 종지는 말 밖의 종지는 오직 당인의 일념이 묵묵상계하여 저런 전려한 경지에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내용들 여기에 펼쳐놓은 정역 8개 해설만 봐도 마치 봉황을 다 보지 않아도 말이죠. 봉황의 날개 터럭 하나 그 빛깔만 딱 봐도 봉황이 어땠겠구나. 여기 나온 내용만 내가 정역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그 깊은 뜻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를 진짜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은 일평생 이 영리를 주역의 역학을 영리를 연구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묵묵상계에서 저런 전려한 경지,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경지에 참선을 통해 가지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이 정역의 내용까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마무리를 하게 되신 겁니다. 이 내용이 스님이 정역 8개 해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신유년 1982년 한제의 겨울에 탄어가 지하다. 탄어가 내가 아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982년 겨울에 이거를 탈고를 하시고 1983년에 입적하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감방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문왕 8개와
정역 8개를 놓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변해서 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진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태는 미국으로 상징이 되고요. 간은 우리 한국이고요. 태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 정역 8개의 시대가 와도 미국이나 유럽은 여전히 강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강세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문왕 8개의 완성은 뭐가 됩니까? 진이라고 하는 중국이 서방과 미국과 서로 쌍벽을 이루는 시절이 와야 문왕 8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시절이 한번 와야 정역 8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너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960년대에 이미 앞으로 중국이 뜬다. 앞으로 중국이 뜨게 되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 그리고 중국어 공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서울의 대학교 가운데 서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뭐 몇 개 대학만 60년대에 중어중문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 다 중문과가 생겼는데요. 60년대 이미 타너스님은 중국 화교 선생님을 매주 수요일 날 오게 해서 중국어를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강의하신 거를 보면 그때 이미 중국어를 잘 하십니다. 백화를 막 발음을 하시고 중국어를 막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빠른 거죠. 왜냐? 문왕 8개의 시대의 완성은 진방이 태방과 쌍을 이루는 형태로 간다. 이때만 해도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훨씬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쌍벽을 이루는 세상이 한 번은 온다. 이러한 시절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간방이 된다는 것이죠. 동양의 결실은 간방이 맺는다. 한국이 그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 제가 여러분 정역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역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이거는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1호지중입니다. 1과 5의 중간수예요. 1과 5의 중간. 근데 여러분 8은 무슨 숫자입니까? 예, 5와 10의 중간수예요. 그러니까 1과 5는 태극과 환극의 중간수지만 간방이라고 하는 건 저게 8로 되어 있다는 건 말이죠. 환극과 무극의 중간수예요. 그러니까 이 진방은 중심이라고 해봐야 동양의 중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간방은 무극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간방이 동양을 대표할 때는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잘 지내게 된다. 미국과는 잘 지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6.25 때부터 지켜주고 한 것이 간태가 합덕돼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간태합덕이라고 합니다. 간태합덕.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간과 태, 소남과 소녀, 젊은 청년 남자와 젊은 청년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을 간태합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간과 태가 합덕을 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이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진과 손이 서로 짝이 돼 있는 거죠. 진과 손은 뭡니까? 장남과 장녀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결혼해 있는 사람들이라. 이미 결혼해서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간과 태는 이제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 궤에 해당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또 타너 스님 다른 부분에 설명해 놓은 걸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간도수가 왔다. 이 도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입춘이다, 추분이다, 춘분이다 하는 것이 지구와 태양과의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를 많이 비추는 곳이 있고 적게 비추는 곳이 있죠. 많이 비출 때 거기가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 세계는 도수가 변합니다. 각도가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그 세상이 한 번은 큰 중심이 되는 시절이 옵니다. 사람도 또 그와 같습니다. 명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운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기회가 오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계의 중심이 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 침입을 받고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갚지 않았다. 이덕보원했다. 덕으로 원수를 갚아왔고 두들겨 맞고만 참으면서만 살아왔지 그걸 그렇게 무력으로 갚아주지 않았다. 그 음덕을 우리 자손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시절에 한 번은 이 우리 감방이 세계의 중심이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정역 8개가 나왔다는 것은 감당의 간도수가 왔다. 우리나라에 빛이 한 번 오는 시절이 왔다. 그렇게 해서 간태 합덕이 된다. 서양과 동양을 합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보실 때 진과 태는 합덕이 안 됩니다. 장남하고 소녀하고 나이 많은 남성하고 나이 아주 어린 처녀하고 이게 서로 짝이 안 돼요. 미국과 중국은 좋아질 수가 없다. 타너 선생님 늘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짝이 되는 건 간태합덕이라는 겁니다. 간태합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축선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정역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의 중심 부분에 있고 간태가 축으로 되니까 일제시대 일본의 육기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에서 말한 지구의 중심 동서축에 간태축에 위치하게 돼서 우리 감방이 세계의 중심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감방에서 계룡산이 지구의 중심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정역이 계룡산에서 나온 것도 그러하거니와 계룡산을 한국의 상징으로서 간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타너 스님의 미래학을 간산사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너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6.25 선비였을 때 자가 간산이었어요. 한국을 의미하는 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로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성숙기로 접어드는데 이는 정역에서 말한 금하교육이다. 불기운과 쇠의 기운이 서로 뒤바뀌는 시절이다. 혹은 하추교육을 의미한다. 이건 제가 이제 타너 스님을 연구하면서 스님의 정역 8개를 해설해 놓은 겁니다. 즉 지구의 수명은 추나 추동 4계절 가운데 여름과 가을 사이에 와 있어서 아직 반을 막 넘어선 것에 지나지 않고 감방의 간도수가 접합됨으로써 어두운 역사는 끝을 맺고 이제는 새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의 진행 원리로 볼 때 문항 8개의 윤도수는 막을 내리고 한국의 간도수가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문제가 한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종결된다고 보았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스님의 낙관적 미래관은 단순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적인 아전인수적인 희망이 아니라 정역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역학적 해석에 근거했던 것이다. 한편 스님은 정역 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았다. 타너 스님이 굉장히 많은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감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감방이고 여기에 태방이 있어요. 이게 정역 8개의 구성입니다. 이 문항 8개에는 동쪽에 진방이 있고 여기에 태방이 있었죠. 동서 문명이 문항 8개에서 이제 이렇게 정역 8개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역은 건괴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곤괴로 됐다가 이게 이제 주역 상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주역 하경은 말이죠. 하경은 어떻게 되냐면 함께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함께. 주역 함께가 있습니다. 함께가 있고 그다음에 한께입니다. 요게 함께가 뭐냐 하면 간과 태가 간태가 합덕되어 있는 괴가 이게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는 결혼하는 개입니다. 소남과 소녀가 결혼하는 개가 바로 주역 64개 가운데 주역 하계의 시작입니다. 함께는 요거는 항상 대답을 하는 진과 손이 만나 있는 겁니다. 장남과 장녀가 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개가 그 다음 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역 하경입니다.
요 함께라고 하는 게가 간태합덕인데 이 간태합덕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정역 8개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순회 시대에서 역의 시대가 된다. 거꾸로 간다 이랬잖아요. 1, 2, 3, 4, 5, 6, 7, 8, 9가 19, 8, 7, 6으로 바뀌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기느냐? 수미가, 그렇죠? 머리와 수미가 도치하고 가불이 도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본 군말, 그렇죠? 민과 군이 도치하고, 그다음에 음양의 변화가 온다. 지금까지 하나로 기울어져 있는 균형추가 반대를 눌러주면서 을이 일어나고 백성, 시민이 일어나고 음이 일어나고 여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꼬리에 있던 사람이 앞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간방이 지금 한국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소남입니다. 청년 문화입니다. 자, 한류라고 하는 한국 문화가 BTS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한류 문화가 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 음악이 가고 드라마가 가고 영화가 넘어갔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이걸 따라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 많은 한류 팬들이 한국의 역사를 보고 일본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일본 너무 나쁜 나라다. 일본 왜 이래? 이렇게 지금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년 정신이 일어나게 되고 청년 정신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문화적인 형태로 한다. 예전에는 무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무력을 문화로 바꾸는 문화의 결실을 맺고 창조를 하는 시종, 시작을 새로 열고 마무리를 짓는 문명이 진방에서 이제 간방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시대를 한번 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간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어떤 삶에 있어서도 타너 스님은 완전히 그와 같은 형태로 사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삼국유사에 보면은 자장율사가 오대산에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죠. 거기 가서 뭡니까? 부처님 사리도 받고 그다음에 가사도 받으면서 문수보살이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에 가면 간방에 명주가 있다. 그죠? 지금 월정사 오대산에 있는 명주가 있다. 거기에 가서 터가 좋은 명승지가 있으니 그게 모셔라. 이 지금 오대산이 됐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동북방이라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전체로서는 동북방이 오대산이 되겠죠. 오대산이 됩니다. 근데 간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징적으로는 한국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한국 전체를 상징합니다. 타너 스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화엄경을 번역하셨던 것이 저기 고려대학교 옆에 가면 말이죠. 개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개운사 대원암이라는 곳에서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봤을 때 개운사 대원암이 어떻게 됩니까? 간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원암에 계실 때도 서울의 간방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계룡산에 자광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셨거든요. 자광사를 창건하셨어요. 여러분 계룡산은 산 이름의 별명이 간산입니다. 간산. 간산은 뭐냐? 한국의 전체를 한국 자체가 간산이고 간방이고 한국 전체를 상징할 때 계룡산을 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으로서 쓰는 거죠.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 신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신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신원사라는 절에 이 중악단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 매부리 약자 중악단이 있는데 이 중악단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묘향산에 상악단이 있고 계룡산에 중악단이 있고 지리산에 하악단이 있어요. 이것은 정신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의 중심. 그래서 이것을 계룡산을 간산이라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타너 스님은 하카리에 자광사를 세우고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간태축의
중심 가운데 중심이 앞으로 계룡산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광사를 창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타너스님이 이게 5대산 월정사에서 한국 전체의 간방인 동북방인 월정사에서 한국의 정신 문명을 상징하는 계룡산이라고 하는 중학의 간산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법을 펼치시고 여기서 화엄경 번역을 하시고 여기서도 이 계룡산에서 주역이나 정역 8개의 책을 쓰신 거죠. 그리시고 여기에 서울에 오시면 뭡니까? 대원암에 오셔가지고 서울의 간방에서 생활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타너 스님 사상을 미래의 역학사상을 간산사상이다. 간산사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타너 스님의 미래학은 민족 불교 사상, 그죠? 민족 불교 정신, 민족 정신이 있고 한국에게 낙관적 미래학을 제시해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국 국민들이 절대로 시리에 빠지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낙관적 미래학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서양의 모든 세계와 더불어서 동양을 대표한다. 동양의 정신적인 수도가 된다. 그래서 신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너 스님 직접 글로 쓰신 겁니다. 신도, 정신의 도읍지다. 우리나라가 정신의 도읍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계룡산 지역에 한번 기운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계에 말법 시대가 한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가을이 되면 숙살지기라 그래서 한번 잎을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시기를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대규모의 지진의 발생과 지구촌 전체의 대격변을 예고하면서 새벽이 밝기 전에 짧은 순간이지만 컴컴해질 수도 있는 것이니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아기를 낳듯이 새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시대의 아픔은 희망찬 아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자체는 썩어야 하며 밝은 미래는 견딜 수 없는 진통을 지내야만 펼쳐지게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도의를 숭상하고 올바른 도덕적 인재를 양성하고 동양의 정신 문명을 중심으로 해야지 서양의 물질 문명과 이 황금 만능주의로 가면 한국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 잃게 된다.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좋은 기운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경주해도 천륜의 법칙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타너 스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전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코 모든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역이라고 하는 건 땅의 움직임이고 천지의 변화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이러한 역학의 원리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더 많이 계속해야 될 뿐더러 우리의 정신 무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둥, 간방이 세계의 아주 큰 시작과 끝을 다 한다는 둥, 이런 말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정신 무장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스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말법 시대에는 어떻게 용심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불교로 회양하죠. 능엄경에 있는 구절과 원각격에 있는 이 두 구절을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의 인류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인이 발진기원하면 시방허공이 실계소원이다. 한 사람만이라도 진리를 발명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모두 다 녹아내린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여러분 능엄경에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된 발심을 하면 온 세상의 허공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어땠습니까?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와서 퍼뜨려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퍼져나가는 거 보면 발진기원도 우리 믿으셔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 진짜 발심을 해서 제대로 된 정진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갑자기 확 변해서 불국토가 되고 일진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능언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허공이 보이는 것이지 도통한 성인들은 허공이 안 보이고 대신 마음광명이 나타납니다. 이 세계가 텅 비어 있는 허공이 아니고요. 광명세계랍니다. 보광명지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광명 속에서 우주는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일체가 마음 하나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일체가 유심존이 말법시대에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스님의 마지막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원각경 구절입니다. 말세의 재중생이 신불생 허망하면 불설여시는 현세적 보설이라. 이 구절 있잖아요. 말법시대의 모든 중생이 마음에 허망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현세의 그대로 보살이다. 여러분 원각경에 이미 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법시대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는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생각 끊어진 자리, 무심의 자리, 부동심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부처님 말씀에 이와 같은 사람은 말법시대에도 그대로 그냥 그분이 보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같은 말세에도 부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꼭 믿고 마음에 허망하다는 생각을 지니지 않으면 이런 이가 바로 보살도를 행하는 그런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탄어 스님의 모든 결론은 선에 있습니다. 선과 화음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다 해주셨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나 1인이 발진기원하면 한 사람이 발심을 해서 진리를 향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심불생허망 마음에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말법시대를 살아가는 보살도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 길이라는 말씀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신 그런 어른이 탄어 스님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질병이 올지도 모르고 지진, 해인, 화산 그 어떤 기후와 기상이변이 올지 모릅니다. 모든 대격변이 모든 종교 사상에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탄어 스님은 이것을 정역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원리에서부터 이천칠지나 수조남천 수석북지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로 다 고구정량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성숙과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신문명의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후천 개백의 시대가 올 때 한국은 세계의 정신문화의 중심이 된다. 무력이 아닌 문화와 화합과 조화와 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평화의 사상이 이 세상의 바른 정신문화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고통의 시대는 밤이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때 겪어야 되는 거대한 진통과 크다란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우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마음에 참선을 하면서 부동심을 가지고 세상에 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선도하는 보살행을 해라. 이것이 이제 탄어 스님의 사상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많은 수락이나 역학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능하셔가지고 세상에는 예언가, 무슨 뭐 수락가 이런 것처럼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스님의 근본 사상이 선과 화음에 있고 마음에 참선을 하고 부동심으로 영원히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다. 스님의 회통사상의 근본은 바로 이러한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국의 국민들과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으나 탄어 스님 말씀하셨듯이 생각 끊어진 자리, 마음이 텅 비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성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수행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주변에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타행 요익행을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새로운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이 강의 시간은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 초파일 특집에서는 탄어 스님과 계룡산이라는 주제로 계룡산의 모든 지역들을 다니면서 탄어 스님의 인연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